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노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노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늑하고 편안한 시간이 떠오를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거창하거나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작은 행동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혹은 오늘 하루 어떤 기분으로 보낼지를 선택하는 것처럼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선택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더욱 크고 뚜렷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죠. 그러니 혹시라도 노후라는 단어가 막연히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걸까?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딱 3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어렵지도 않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이 3가지를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년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여유를 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마음의 가벼움과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쌓아두는 습관을 줄여보세요. 물건은 우리 삶의 흔적이자 추억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쌓아두면 그것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옷장 속 안 입는 옷, 사용하지 않는 주방 도구, 오래된 서랍 속 물건들, 혹시 집안 곳곳에 방치된 물건들 때문에 집이 좁아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시나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면 집이 훨씬 넓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물건은 때로는 우리의 정서적인 안식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공간과 마음을 점점 압박하게 됩니다. 옷장 속에는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이 쌓여 있고 주방에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들로 인해 집이 좁아지고 정돈되지 않은 환경에서 마음이 어수선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활 공간의 질은 곧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워내는 순간 그 공간에 여유와 평화가 들어옵니다. 또한 지나치게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뜻밖의 보물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의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연, 서울에 사는 70대 김영자님은 아들, 딸들이 자라고 떠난 후에도 그들의 물건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번 나중에 쓰겠지 하며 버리지 못했는데 막상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작은 방 2개가 온갖 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방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아들과 딸이 엄마, 이젠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지만 너희 물건인데 내가 어떻게 버리니? 라며 선뜻 나서지 못했죠.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정리정돈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건을 버리는 건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의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에 김영자 님은 용기를 얻어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딸의 유년기 사진과 몇몇 기념품은 따로 상자에 담아두었고 입지 않는 옷들은 기부단체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책과 주방 도구는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었죠. 정리가 끝난 후 남편과 함께 깨끗해진 방에서 차를 마시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을 두고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김영자 님은 물건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속 부담도 함께 정리된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집이 한결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서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차를 마시는 여유를 즐기고 계신다고 해요. 물건 정리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임을 깨달으셨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해치는 음식 섭취를 줄여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아무리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점차 감소하고 음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특히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름진 음식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과도한 섭취는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돕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즐겨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점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연 이종남님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60대 이종남님은 평소 짠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매일 라면에 김치, 젓갈을 곁들여 먹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게 아니면 밥을 못 먹겠어 라며 짠맛을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주는 깊은 맛을 좋아하며 특별히 외식을 할 때도 짠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종남님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주 느끼던 피로감과 몸의 무거움이 고혈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짠 음식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언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먹던 음식이 이렇게 나쁜 거였나 싶었고 그래도 먹고 싶은데 어쩌지?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고민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종남님은 조금씩 실천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염식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싱거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힘들었지만 딸이 만들어준 양념 없는 나물 요리를 먹으며 입맛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짠 음식을 덜어내고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자 몸에 미치는 변화가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종남님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피로감을 느끼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즐기는 건강한 식탁도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적응됐어요. 이제는 이게 더 맛있고 더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이종남님은 이제 자신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종남님의 경험처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습관의 변화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당히 짠 음식을 줄이고 기름지지 않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나이를 들어가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걱정을 줄여보세요. 걱정은 우리를 잡아두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처럼 걱정은 그 자체로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종종 내일에 대해 혹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의 일에 대한 반성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쉽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내며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혹은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순간들의 소중함을 지나치게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걱정을 줄이는 첫걸음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를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걱정보다 긍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삶의 작은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불필요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걱정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면 걱정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라고 막연하게 걱정하기보다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걱정을 줄이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일입니다.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현재를 즐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실제 사연 박순애 님의 이야기. 경기도에 사는 80대 박순애 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끊임없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손주들의 미래, 건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안녕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떡할까? 오늘은 잘 지냈을까? 건강이 걱정된다. 이런 생각들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릿속에서 끝없는 걱정들이 떠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가슴 속에 불안과 걱정이 쌓여가고 잠을 자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덧붙여져 더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애님은 오랜 친구와 만났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걱정 가득한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잠을 푹 자야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돼. 친구의 말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순애님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아. 내일은 내일의 일이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편안히 잠을 자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박순애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기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오늘 있었던 작은 행복들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맛있는 차를 마셨다. 손주들이 전화해 줬다. 오늘 좋은 날씨였다와 같이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박순애님은 그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적을 게 없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점차 감사할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기면서 그녀는 점점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던 걱정은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길, 가족들이 행복하길이라는 기도처럼 그녀의 마음은 점차 평안해졌습니다. 그 작은 일기 한 장이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잠은 더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더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순애님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벌써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감사 일기는 그녀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로 인해 걱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더 이상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매일이 평화롭고 그게 큰 행복이에요. 라고 박순애님은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며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습관과 마음가짐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작은 변화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것, 식사에서 짠 음식을 조금 덜어내는 것,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짠 음식을 줄여 나가다 보면 그 변화는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정리함으로써 시작된 정리의 습관이 점차 여러분의 삶을 더 깔끔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작은 노력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결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여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선택들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낼 삶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너무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떤 행복을 선물하는지 경험해 보세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의 큰 변화도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몇 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나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시작해서 조금씩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 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